자, 오늘 우리 이제, 세계대전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청나라 아편전쟁과 근대화 운동,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일본의 근대화. 일본이 동양에서 최초로 입헌군주제를 한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세계 1차 대전으로 넘어갈 텐데,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다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제국주의로 넘어가요. 제국주의로 이제 넘어가서 일단 왜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 제국주의가 어떻게 제국주의가 되었는지. 일단 시작은 중상주의에서. 중상주의가 뭐야? 자국의 이 생산 물품은 최대한 수출을 하고 수입은 관세를 올려가지고 제한하는 게 바로 중상주의라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생산을 위한 이제 원자재 생산지가 필요했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곳? 자국 말고도 무역을 할 수 있는 곳, 본인의 물건을 팔 수 있는 물품 판매지가 필요했었던 거야. 그러면서 식민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많은 식민지를 만들어가던 시대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 식민지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지? 아마 요 나라일 것 같아요. 그쵸? 영국의 삼시 정책. 일단은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보호국화한다라는 명분 하에 이집트를 식민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남단에 있는 케이프타운, 그쵸? 자, 케이프타운까지. 그리고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 그리고 저 옆에 지금 이제 지도상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조금 더 가면은 인도가 있어요. 그쵸? 인도에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캘커타, 콜카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삼시 정책을 펼쳤었던 것이죠. 카이로와 케이프타운, 캘커타. 영국의 이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남단에 있었던 케이프타운까지 내려가는 정책을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지. 종단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종단 정책. 자, 그래서 카이로랑 케이프타운까지 내려가는 종단 정책에 부딪히는 나라가 있었으니 이 모로코를 두고서 요 두 나라가 대립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프랑스는 알제리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는 무슨 정책? 그렇지. 횡단 정책을 펼쳤었던 거야. 자, 이때 이제 프랑스는 알제리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펼쳤어. 우리가 이 정책을 횡단 정책이라고 해. 자, 횡단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X자 쳐져 있는 거 보이죠? 두 나라는 어떻게 됐겠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맞습니다. 부딪혀요. 어디에서 부딪혔어? 수단에서 부딪혔었단 말이죠. 그쵸? 자, 수단에서 부딪혔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파쇼다 사건이라고 한다. 파쇼다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파쇼다 사건에서는요, 프랑스가 한 발짝 양보를 해줍니다. 그쵸? 영국아, 가라. 너네 먼저 가. 그래서 이제 양보를 해줬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로 초점을 조금 옮겨서 보자고. 독일로 옮겨가지고 보면,
독일은 지금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내려오는 것도 실패. 왜? 프랑스한테도 밀렸고. 그리고 이미 아프리카에는 여러 나라들, 벨기에, 콩고, 기억나시죠? 자, 벨기에부터 이 영국, 그리고 프랑스까지 쟁쟁한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지금 부랴부랴 독일이 들어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야. 그쵸? 그리고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독일의 철혈제상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야? 비스마르크죠. 그쵸? 비스마르크가 나라를 부국 강병하게 하는 건 무엇과 무엇뿐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군사와 그리고 전쟁. 철혈에서 철은 군대를 뜻하고 혈은 전쟁을 뜻한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전쟁과 군사를 키우는 것만이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 독일 제국이 어디에서 수립됐다 그랬어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됐다 그랬었죠. 자, 그러니까 독일은 통일 이후에 세력이 더 커져요. 통일 이후에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도 본격적으로 더 많은 식민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식민지가 많을수록 그 나라는 강하다고 봤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미국의 독립을 도와줬던 나라들, 대표적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있지. 왜 이 두 나라가 미국의 독립을 도와줬는지 생각해봐. 미국이 독립하면 영국의 식민지가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영원한 영국의 숙적의 이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하나라도 없는 게 좋겠죠. 그런 것처럼 식민지를 많이 두어야 이제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커지면서 독일도 식민지 사업에, 확장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이 내세웠었던 것은 무슨 정책? 산비 정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산비 정책은 독일은 어디로는 못 내려오겠어? 그치, 아프리카로는 못 내려오겠어. 아프리카로는 못 내려오겠으니까, 자, 독일에서부터 여기 튀르키예, 그리고 이라크까지 요렇게 서아시아 진영으로 유라시아를 잇는 요 일직선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독일의 수도 어디예요? 그렇지, 베를린이죠. 베를린에서 어디? 비잔티움. 비잔티움 제국했을 때 비잔티움 기억하죠? 비잔티움이 뭐야? 당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었잖아. 콘스탄티노폴이 오늘날의 어디죠? 터키, 이스탄불, 이렇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죠. 튀르키예의 수도는 하면 아직까지도 이스탄불을 좀 많이 떠올리잖아요. 또 문화관광지여가지고 튀르키예를 가면은 반드시 꼭 가야 되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라크의 수도 어디예요? 바그다드. 까지 있는 산비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독일도 이제 이 식민지 확장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이 서구 열강들, 특히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많은 식민지 확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교과서에는 많이 다루진 않는데 세계 1차 대전의 시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얘기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바로 발칸 전쟁이에요. 발칸 전쟁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라? 발칸 전쟁이니까 여긴 그럼 어디겠어? 발칸반도지? 발칸반도를 이제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렀는데, 유럽의 화약고래. 안전한 것 같아? 아니면 뭔가 이 사건, 사고, 전쟁이 좀 잦을 것 같아? 그치, 전쟁이 잦을 것 같죠. 왜냐면 화약고라잖아. 화약 있는 곳에서
불씨라도 하나 떨어지면 뻥 하고 터지는 거 아니겠어? 그치? 언제 어느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것과 같이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바로 발칸 반도가 되겠습니다. 발칸 전쟁은요, 지금 보시는 불가리아, 그리스, 그리고 세르비아, 그리고 몬테네그로까지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같이 싸웠었는데, 여기가 지금 이스탄불 보여요? 이스탄불. 지금은 오스만 제국. 그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 지금은 튀르키예지만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었고,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들이 막 이렇게 다 독립을 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우리 수에즈 누나 얘기했을 때 이집트도 독립했었고, 그리스도 독립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1차 발칸 전쟁에서는 발칸 동맹과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전쟁이었었는데, 발칸 동맹 하면은 선생님이 밑줄 친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몬테네그로와 같은 나라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오스만 제국에 맞서가지고 전쟁을 했는데요. 이때 승리했었던 게 바로 발칸 동맹이었습니다. 자, 발칸 동맹이 승리를 했어요. 이 당시에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얘들아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땅 따먹기 시대야.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뭐 해야 될까? 식민지를 맞아 토해내는 모습을 보여요. 오스만 제국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때 멸망한 건 아니에요. 패배한 것이지. 자, 패배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이제 이 식민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누구끼리의 전쟁인 거야? 이 식민지를 나눠먹는, 냠냠 나눠먹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발칸 동맹끼리 전쟁을 하게 돼. 야, 이건 내가 눈여겨봤었던 식민지인데 여기를 네가 건드리면 어떡하니? 거기에다가 세르비아가 굉장히 이제 기분이 상하게 됐었던 일도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당시 이제 그 독일이 어디에 있어? 여기 있잖아. 어잉? 독일이 안 보이는구나. 살짝 옆으로 가볼게요. 독일 여기 보이네요. 독일이 여기 체코,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랑 오스트리아, 여기 있잖아요. 예, 독일이 점점 이제 세력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오스트리아랑 헝가리 제국을 합병하게 돼. 근데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세르비아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헝가리 있잖아요. 헝가리를, 우리가 먼저 찜해놨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합병이 되어버리면은, 그리고 독일이랑 같이 이렇게 세력이 더 같이 커지게 되면은, 아니 여기는 우리가 너 먼저 찜해놓은 데란 말이야, 독일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사이가 좀 굉장히 안 좋아져. 여기부터가 시작이었었어. 자, 그래서 이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대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삼국 동맹은요, 우리 동맹국 들어봤죠? 자, 삼국 동맹 같은 경우에는 독일, 오스트리아랑 헝가리 제국이 같이 합병하게 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이탈리아.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붙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나라가 같이 이제 서로를 돕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삼국 협상에는요, 이제 영국,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보면은 영국은 여기 옆에 섬으로 있고, 그리고 옆에 프랑스, 그리고 저 위에 러시아까지 이 세 개의 나라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대립이 이제 더 심화되는 이유가 발칸 동맹 간의 이 전쟁 때문이었었는데 독일이 오스트리아랑 헝가리 제국 이제 병합에 앞장을 서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주도해서 이제 내세웠었던 것이 무엇이냐? 게르만주의. 게르만족의 아버지 같은 존재를 자처하게 되면서 야, 게르만족 국가들은 우리가 도와줄게. 게르만족들 모여.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고, 그리고 러시아가 내세웠던 것은 자, 지금 보면은 세르비아나 불가리아 보이죠? 세르비아, 불가리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슬라브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야기한 건 그래? 그럼 우리 뭐 당하고 살겠니? 슬라브족들 모여. 범슬라브주의. 를 이렇게 표방하게 되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쟁쟁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쟁 전의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이런 전쟁 전의 상황에서 문제가 되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황태자면은 황제의 태자. 아들이긴 아들, 그러니까 왕자긴 왕자인데 그냥 왕자 아니에요? 다음 왕이 될 사람이야. 그치? 이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조금 이제 강경파, 급진파였었던 이제 청년에 의해서 세르비아,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에게 총을 맞습니다. 이 세르비아 청년은 19살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었는데요. 이 청년에게 암살당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지금 누가 당한 거야? 오스트리아가 당한 거지, 그치? 오스트리아가 당하니까 우리 범게르만주의 내세웠었던 삼국 동맹에서는 이번 일을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라브주의는 세르비아가 이렇게 한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러시아는 범슬라브주의를 두둔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는 당연히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했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해요. 자, 그러자 더 이상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슬라브주의를 내세웠었던 이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내용들을 도합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세계 1차 대전의 배경에서는 이미 제국주의의 팽창이 계속 만연해 있었던 상황에서 식민지 전쟁이었었던 발칸 전쟁, 이 결국에는 이제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후 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합병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었던 세르비아의 좀 급진파였었던, 너무 이제 앞서 나갔었던 급진파였었던 세르비아의 청년이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만 켜줄래요, 태연아? 우리가 이것을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사라예보 사건인 것이다. 자, 요 사라예보 사건으로
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 직접적 원인이에요. 물론 그 이면에는 세계 1차 대전이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식민지를 너무 이제 만들고 모든 일의 중심은 다 식민지야. 식민지 만들기에 서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에서 언젠가는 이 제국주의가 뻥 하고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그게 무엇을 계기로?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뻥 하고 터져버리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헝가리가 이제 세르비아에 무엇을 하게 되고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이것이 무엇이 되었다? 세계 1차 대전으로 확대되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쟁이 어떻게 확산이 됐냐? 독일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독일이 이제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고 선전포고를 했었던 어디에?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었던 오스트리아의 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일이 프랑스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당시에는 요거는 이제 전쟁 전의 상황이었었지. 전쟁 당시에는 이탈리아가 참전해 있던 상황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영국도 참전 중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러시아랑 프랑스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했었던 거지. 너희, 우리 진짜 제대로 한번 싸울 거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었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벨기에까지 침략을 해요. 벨기에를 침입하는 모습으로 독일은 지금 약간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엄청나게 폭주하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독일 제국이 수립되면서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프랑스를 공격해가지고 세력을 넓혔었던 이 독일은 점점 이 힘이 강해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독일을 제압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고 독일이 프랑스와 러시아에 선전포고까지 하는 모습으로 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는 당연히 범슬라브주의니까 세르비아를 지원했겠죠. 네,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어. 아까 발칸 동맹 얘기했었을 때 발칸 동맹에 이 불가리아 있잖아. 불가리아도 슬라브족들이거든요. 근데 불가리아는 어디에 참전했을까요? 삼국 동맹 독일 쪽에 참전을 해요. 슬라브족인데 왜 게르만주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슬라브족들끼리도 다 같이 잘 지내면 좋겠는데 슬라브족들 안에서의 또 갈등이 있었던 거야. 식민지를 두고. 결국에는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맹국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죠. 자, 이렇게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원하고 시간이 지나서 영국도 참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승기가 조금 기울어지는 게 보이거든. 왜 승기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였었냐면 전쟁 초기에는 누가 우세했을까? 당연히 독일이 우세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독일이 우세했었는데 그러다가 독일이 우세했었다가 아니 독일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독일 바로 옆에 어떤 나라 붙어 있었어? 프랑스. 그치? 어차피 영국은 섬나라니까 영국이 그땐 참전 전이잖아. 영국이 배 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안 건드리면 돼. 그래서 프랑스를 먼저 공격을 해서 프랑스를 팍 꺾어버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러시아를 치자. 요즘 모양새가 프랑스 이렇게 있으면 독일, 여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 위에가 러시아잖아. 그러니까 독일의 계획은 독일이 이렇게 공격당하면은 병력이 분산되어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프랑스를 쳐버리고 그리고 병력을 모아서 러시아를 공격.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 계획.
그러니까 빨리 프랑스를 쳐버려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인생은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지 왜 이 계획이 엇나가냐면 프랑스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된대. 프랑스가 생각보다 이 전쟁에서 그냥 금방 꼬리를 내려버릴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의 이 예상에 빗나간 거지. 전쟁이 조금 장기화가 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당시 서부전선 그리고 러시아가 동부전선이었는데 프랑스는 잘 견디고 러시아는 쉴 틈을 주지 않고 그래서 이 프랑스랑 러시아가 잘 견뎠었던 거야. 그쵸? 손발이 짝짝 맞아준 거죠. 한마디로 손발이 맞아주니까 전쟁은 어떻게 됐다? 장기화되었다. 예상했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전쟁은 더 길어지게 된다. 참호전이라고 해가지고 참호전, 총격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장기화의 이유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참호전이라 그래가지고 적은 이제 총을 쏠 때 기관총이나 이런 포탄 같은 거를 쓸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그냥 맨몸으로 일반 평평한 지형에서 맨몸으로 맞으면은 죽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게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 있는다든지,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전쟁 장기화에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 초기에는 독일이 우세했지만, 계획과는 다르게 프랑스랑 러시아가 잘 견뎌주면서, 이렇게 되자, 생각을 해보니까 영국도 이렇게 잘 견뎌준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그림이 좀 다른데 우리도 참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참전국이 증가해요. 참전국이 확대된다. 영국이 또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참전할 때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와. 같이 갈래?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었냐면 일본. 영일동맹 체결하면서 일본, 넌 우리랑 동맹이잖아. 같이 가자. 같이 밥상 차려놨어. 넌 나눠 먹기만 하면 돼. 일본이 세계 1차 대전 때 많은 활약을 하진 않았어, 얘들아. 그렇지만 이 영국과 영일동맹이 체결되었었던 나라로서 이제 연합국 쪽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네? 아니, 이탈리아 여기 있었잖아요. 이탈리아가 왜 여기로 참전을 하는 거냐고요, 선생님. 자, 영국에 회유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건데 아마 이 영국에서는 이탈리아한테도 어차피 너네들 뭐 번게르반주의 뭐 이런 거 중요해? 지금 딱 봐도 승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제 잘 이탈리아를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과 이탈리아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협상국으로 들어오는 거지. 오스만 제국 여기 갑자기 왜 있지? 아까 지도 그릴 때 얘기했었구나. 오스만 제국 지우고. 자, 그리고 오스만 제국 얘기 잘 나왔어. 오스만 제국은 어느 편을 들었었냐면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